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위장은 그럭저럭 약보합의 장으로 마감하였는데 후독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의 쏙3 포함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약 2%의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오늘 미장이 아침에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과 가이던스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다고 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하기 전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 2%의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실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내리꽂더라고요. 바로 여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캡처를 했습니다. 에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리꽂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멘탈이, 저마저도 멘탈이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올리고 약간의 횡보를 보이면서 장 마감보다 약 1% 조금 넘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의 트리거가 된 걸까요? 명확히 지금 좋은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또 지표가 발표하네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더 이상 실업 청구 건수는 미국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바로 저번 주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실업 청구 건수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실업 청구 수당으로 오늘 장의 등락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침체의 신호를 약간씩 미국은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일이죠. 11월 23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역시 추수감사절로 미국 금융시장은 조기 폐장합니다. 일명 반장이라고 하죠. 반만 열리고 폐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중요한 것이, 사실상 오늘이 11월 22일이 오늘 장이 이번 주에 마지막 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때문에 휴일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무려 이틀 동안 장이 열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기 때문에 4일 동안 세계의 경제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사실 오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물론 수익권인 사람들은 저점에서 아주 많은 물량을 매집해서 지금 상당한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매도하는 것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과연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 멤버십에 강은혜님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시저스 UDT가 무엇이냐? 거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메일이나 제가 열어드린 상담 채팅방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상으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달 시저스 UDT 멤버십 실시간 채팅방의 수익률입니다. 이건 제 수익률이고요. 약 1000만 원의 시드로 157만 원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이것은 실현 손익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14.3%. 물론 11월 달 국장이 좋았습니다. 국장이 좋아가지고 수익률을 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단타 위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유 기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종목당 100, 200만 원 정도로 안전하게 소액으로 소소하게 단타를 칩니다. 단타 수익률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매수 이유, 매도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3분봉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3분봉을 긴 시계열로 보면 1봉이고 1봉을 긴 시계열로 보면 주봉입니다. 차트 보는 법은 시간의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주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쳐야 되는지. 주식은 어차피 혼자 해야 되는 것이고 홀로서기를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시저스 멤버십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고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지만 그냥 저만 잘 따라 하시면은 뭐 시드 1000만 원으로, 시드 1000만 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드 1000만 원으로 한 150만 원 벌어가시는 거예요. 시저스 UDT 멤버십 비용이 비쌉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멤버십의 메인은 이런 단타, 이거는 그냥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멤버십의 메인은 미장 장투와 정보입니다. 우리는 미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 단타로 연습을 한 뒤 큰 시드로, 뭐 1000만 원 이런 잔잔바리 말고요, 큰 시드로 미장에 안정적으로 장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국장에서 한 달 만에 수익률이 괜찮게 나는데 국장에서는 절대 큰 시도로 하지 않아요. 미장에서 좀 더 맘 편하게, 좀 더 길게 보면서 장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의 미장 수익률은 전에 영상을 보시면 다들 아시죠? 그럼 잡소리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미장이 내렸는데 65예요. 또 올랐다는 거죠. 조금 의아한데 공포지수가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의 등락으로 바늘의 숫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반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탐욕의 구간이고요. 50만원 비중 5%의 매도의 시기가 온 거죠.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장에서 만약에 양봉을 보여줄 시 비중 5%를 또 매도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본장에서 양봉을 보여줄 시 양봉 구간에서 비중 5%를 또 일괄로 날려버리고 과자를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는 소중하니까요. 푸덴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80, 어제는 0.79였는데 수급폭 오르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보는 구간은 0.75에서 진짜 많게는 0.7 이하입니다. 0.7 이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의 주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푸덴크로션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를 좀 더 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현재 0.71%나 오르면서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려오는 중앙 이평선, 환율이 더 오르더라도 중앙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하락으로 갈 길을 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간절한 소망일 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느덧 중앙 이평선,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앙 이평선을 살짝 터치하려고 하네요. 만약에 터치를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나 중앙 이평선을 돌린다고 하면은 증시의 조정이 강하게 올지도 모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WTI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도망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TQQQ 차트 일본 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내리고 프리장에서도 조금 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저께의 캔들을 아래로 손상하지는 않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쫄고 계십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많이는 못 샀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많은 수익권이니까 너무 그렇게 쫄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TQQQ가 더 내려서 이 갭을 메우는 지점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장투는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갭을 메우면은 일단은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의 명언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장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은 좀 안 좋죠. 엔비디아가 젤을 뿌려놨으니까요. 그래도 속슬은 아직은 증시가 강하게 들어온 이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캔들 5개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진 않았잖아요. 속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주 차트 보겠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SOXS 그리고 SQQQ 시조 3배 레버리지의 보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그림이다. 이제는 바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숏이 조금 오르고 증시가 조정을 살짝 보였습니다. 어제. 하지만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십니까? 11선이죠. 조정이 오더라도 파란색 선 1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조정이 오고 1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숏은 최저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의 상황은 낙관적으로만은 볼 때는 아니고 장기적인 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타야 되는 순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금 쫄아가지고 모든 주식을 다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키움증권, 키움전사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순매수 상황이고요. 오늘 실시간 자료입니다. TMF1이고요. TMF 도대체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SQQQ, 속스가 또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키움전사들은 어제 살짝 조정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시작이다. 그리고 숏에 또 몰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지금은 저점에 롱을 매수한 자들의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막 숏하고 그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부터 또 엄청난 조정의 시작이라면 숏의 최저점을 잡은 것이죠. 하지만 숏은 짧아요. 여러분 결국 단타를 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숏을 사면은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타를? 저도 안 하는데 저도 지수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타를 안 쳐요. 종목으로는 물론 단타를 칩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도 몰라요. 단타를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그어드린 이 검정색 선 강한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을 오늘 아침에 깰 뻔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코인에 엄청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9시 이후에 다시 조금 말아 올리면서 간신히 이 검정색 라인을 유지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감소했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자리 마지막 매수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 검정색 라인, 강한 매물이 들어온 이 검정색 라인을 깰 시 수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코인으로 장투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장투는 미장이니까요. 이더리움은 좀 더 안 좋습니다. 21선을 오늘 아침에 강하게 깼다가 지금 살짝 말아 올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평선을 한 번 깼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조금 조심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익 실현을 하고 튀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므로
좀 더 긴장하고 저는 코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좌에 수익이 찍혀있으면 뭐합니까? 매도를 해야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공포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그리드예요. 오늘 아침에 큰 조정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리더라고요. 지금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박하게 팔면 항상 싸게 판다. 월가의 영웅,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포의 구간을 견디면서 지금 그리드의 구간을 맞이했습니까? 너무 절박하게 다 팔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는 거는 제가 말릴 수는 없으나 항상 매수도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도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양봉을 보여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나중에 증시가 또 급등을 할 때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